안녕하세요. 김관세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수입 실무자분들을 위한 수입 또는 예비 수입 실무자분들을 위한 수입 실무서를 하나 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다. 혹은 이건 꼭 아셔야겠다. 아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초 지식부터 어떻게 보면 실무 꿀팁까지 최대한 좀 왕초보도 쉬운 수입 무역이라고 해서 최대한 좀 보기 편하고 어렵지 않고 간결하게 그렇지만 필요한 내용은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쓰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벌써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좀 내게 된 계기로 오랫동안 사실은 미리 뭐 하겠다고 말씀을 예전부터 드렸었는데 드디어 나온 이 책이 출판된 기념으로 해서 책을 읽고 뭐 후기를 어디 SNS라던가 아니면은 출판사 구매하신 그 사이트에 후기를 남겨주시는 이제 분들께는 모든 분들께 수입할 때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어떤 파일 하고요. 그 파일을 활용하는 이제 방법이 담긴 영상을 모든 분들께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좀 보내드리려고 이제 계획도 하고 있으니까요. 곧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 책의 첫 번째 장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사례냐면 이게 한 2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수입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수입이라기보단 처음에 이분은 나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 좀 팔아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수입을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단계까지 생각이 와 있는 분이셨어요. 거기까지 생각이 이미 와 있었기 때문에 알리바바라던가 이런 이제 홈페이지 해외에 우리가 많이 보는 타오바오 이런 알리바바 홈페이지들을 막 이제 여러 날에 걸쳐서 살펴보시다가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물건이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가 뭐 알리바바 같은 사이트 타오바오 1688 이런 거 막 보다가 와 이거 진짜 괜찮다 확 꽂히는 것들 있죠. 아니면 이거 진짜 잘 될 것 같아 라고 느낌이 팍 오는 그런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상품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을 보자마자 와 이거는 뭔가 대박 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오셨대요. 느낌이 딱 왔대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신 거죠. 이거 수입해서 팔면 정말 잘 팔릴 것 같은데 이거 해도 될까? 말까? 계속 몇 날 며칠 고민을 하셨는데 포기하면 안 될 것 같더래요.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 수입을 하자라고 거의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내가 그럼 여기에 얼마까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 투자할 수 있는 돈에서 내가 날려도 되는 돈은 얼마인가? 진짜 없어도 내가 크게 마음 아프지 않을 금액을 막 이제 고민을 하신 거죠. 그게 아마 한 500만 원 안쪽의 금액이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작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분은 좀 배포가 크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액이 확정된 다음에 그 중국 이제 공장이라고 하는 이제 그 수출자 이 물건을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놓은 그 수출자에게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메신저를 이제 보내신 거예요. 나 너네 물건 몇 개 이렇게 사고 싶다. 뭐 가격 얼마냐 하고 한 번 더 가격 확인을 이제 하신 거죠. 알리바바 아시는 것처럼 몇 개부터 몇 개까지는 얼마 이렇게 금액이 딱딱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와 다른 경우들이 사실은 많죠. 문의를 했더니 생각보다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잖아. 내가 본 가격이랑 좀 틀린데? 라고 했더니 그렇게 조금만 주문을 하면 우리는 이 가격에 줄 수 없어. 이거는 뭐 들으시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건 EXW 가격이고 이만저만 해서 뭐 어떻게 되면 더 높아지고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생각보다 가격은 좀 높아졌지만 처음이고 또 이건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막 고민을 이제 더 깊은 고민을 하시게 됐죠. 사실 마음은 거의 다 결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어떤 물류비, 그리고 이제 내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계산을 많이 해놓으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은 한국에서 얼마에 팔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해놓으시고 비슷한 물건들이
정말 그 디자인까지 완전 비슷한 거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류의 물건들이 대략 어느 정도에 팔리는지, 그러니까 상품 가격에 어떤 소비자 가격 이런 조사까지 다 맞춰 놓은 다음에 친한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있잖아, 실은 이 직장 월급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 물건을 찾았는데 나 이거 수입해 보려고 해. 좀 어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 물건을 보더니 그 당시에는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 샘플도 없었고 물건 사진이라던가 이런 이제 온라인 사이트 이런 게 있었겠죠. 그걸 보고 야, 이거 너무 좋다. 나도 할게. 같이 하자. 나도 투자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까지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대박 아이템인데 친구까지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뭔가 뿌듯하기도 하면서도 뭐랄까요, 부담감, 책임감 이런 것도 느껴지고 확인을 사람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난 직장 생활밖에 안 해봤고 장사라는 것도 안 해봤는데 이게 진짜 시장성이 있을까, 상품성이 있을까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주위에다 수소문을 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유통 좀 해봤다, 물건 좀 팔아봤다 하는 주위 사람들을 막 수소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몇몇 분을 알게 돼서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중국에다가 샘플로 좀 실제 가격보다는 진짜 공장에서는 좀 이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 물건을 우리가 재고를 안 갖고 있는데 너를 위해 만들어야 되니까 좀 비싼 돈을 줘. 오히려 비싸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아예 무상으로 운송비만 내 하고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그분은 아마 그 당시에 비싼 돈을 주고 수입을, 그러니까 그 샘플 몇 개를 수입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샘플을 가지고 유통업자, 도매업자분들 이런 분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딱 들고 나가서 그 앞에서 물건을 딱 꺼내서 보여줬더니 웬일이야,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전부 다 자기도 사겠다고. 그러니까 유통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한두 개 사시는 건 아니겠죠. 어떤 분은 이거 막 몇천 개씩 되는 수량을 부르면서 초도에 일단 요만큼 수입해줘. 내가 이런 종류의 물건 내가 이만큼은 팔 수 있어. 그러면서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당신이 수입을 하면 나한테 그냥 독점으로 다 공급을 해달라. 가격은 이 정도로 맞춰주면은 내가 이만큼 몇천 개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판이 엄청 커진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시즌 상품이었는데, 시즌 상품이라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 여름 옷을 여름에 팔진 않잖아요. 조금 앞서서 팔잖아요. 그것도 이제 시즌 상품이어서 그 판매를 최소 판매를 시작해야 되는 날이 그 기간이 한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급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박 아이템 찾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니라 이 물건을 실제 판매할 유통업자들의 반응도 너무 좋고, 그리고 납품도 해달라고 하고 성금까지 걸 지경인 거예요. 독점 얘기 나오니까, 독점 공급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판이 커지니까 이분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알아보고 해가지고 도매업자들, 유통업자들 만나보고 왔는데 이거 좀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너도 같이 만나가지고 우리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번 더 그 만났던 유통업자, 도매업자 분들 중에 몇 분을 또 만났는데 그분들이 그냥 납품만 해, 물건만 가져와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분이랑 이 두 분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이제 돈방석에 앉기만 하면 되거든요, 물건 가지고 와서. 그래서 중국 공장에다 이제 연락을 합니다. 내가 처음에 물어봤던 수량은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이만큼을 수입을 할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내가 전에 샘플 받아봤는데 있잖아, 이 부분 좀 수정을 하고 이게 여기에 어떤 이런 마크 이런 거 예를 들면 원산지 표시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넣어줘 라고 이제 막 하신 거예요. 근데 중국 공장이 연락이 잘 안 돼요. 판이 커졌는데 위챗도 잘 안 되고 이메일도 잘 안 되고 그게 한 거의 보름 가까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좀 기다리다가 정말 저 깊은 단전 끝에서부터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면서 폭풍 메일을 막 보내셨는데 중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름을 들으면 알 법한 미국의 어느 회사 이름을 이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큰 회사하고도 거래한다. 우리 상품 괜찮다니까. 근데 거기서 기존에 주문한 물량이 너무 많아서 너한테까지 내가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 진짜 미안해. 내가 이제 잘해줄게. 막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은 그때 2달 남았을 때인데 벌써 보름 잡아먹었죠. 1달 반이에요. 수량이 막 이만큼 늘어나 있잖아요. 공장에서
이제 수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생산을 시작하면 짧아야 3주란 말이에요. 보통 그 리드 타임이. 그래서 이제 막 급하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고 성금도 이제 한 30% 정도를 먼저 보냈고, 그래서 결국엔 우여곡절 끝에 어찌어찌 한국에 도착이 됩니다. 근데 이게요, 인증대상 품목이었어요. 인증대상 품목이면 급하니까 들어온 다음에라도 인증을 어떻게든 빨리 클리어를 해야 되겠죠. 빨리 어떻게든 이제 이거를 이제 갖춰야 되는데, 결론은 인증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사실은 그 인증이 안 된 그 인증과 관련한 스토리도 굉장히 길고 사실 좀 안타까운데, 인증이 결국은 안 됐고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이제 통관이 안 된 물건은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그 항구 쪽에 있는 창고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본인이 직접 물건을 보지도 못하고 그 물건들은 통관이 되지 못한 채로 다시 반송이, 이것도 중국 수출자가 받아주지 않아서 홍콩 쪽으로 일단은 반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약, 물론 친구분과 함께지만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손해를 보셨다는 이런 슬픈 사례를, 당사자, 이 사례의 주인공분의 동의를 얻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수입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뭐 아니면은 먹고 누굴 겁주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아니면 진짜 그냥 하하호호 저런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재밌으시라고 사실은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제가 이런 내용들을 책의 제일 첫장에 넣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수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무래도 아이템이겠죠. 어떤 물건이 잘 팔릴지,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고 디자인이 이랬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아마 소싱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떤 아이템을 소싱하시기 전에 이런 종류의 물건에는 어떤 국내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인증이라던가 아니면 시험 검사를 받아야 된다던가 이런 거는 없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대략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A라는 물건이 있으면 A라는 물건 딱 뭐 입력을 하면 이거는 요거 충족을 하면 됩니다 라는 이런 일목요연한 무언가가 있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게 없어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전체적인 규제, 수입 물품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하는 내용들은 대략이라도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제 책에도 이 내용을 넣어놨고, 여러분들이 이제 책 말고도 보실 수 있는 아주 편한 방법이 있어요.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상단 메뉴바에 보시면 행정규칙이라고 있어요. 행정규칙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 키워드, 그 검색창에 관세법 제226조까지만 치시면 세관장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고시가 나옵니다. 그 고시 밑으로 쭉 내리시면 별표에 수입 요건 이라고 하는 이제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열시면 이제 법 이름들이 막 들어있어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물방역법, 뭐 화학제품 뭐 관련 무슨 법, 뭐 이런 이제 뭐 아니면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특별법, 이런 법들이 막 있고, 그러한 법들에서 대략 이런 품목류 등의 이런 종류의 물건들은 이제 뭔가를 요구한다, 수입 단계에서. 그 내용이 간략하게 이제 표로 정리가 이제 법제처에서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 책에 또는 그 법제처에서 확인을 하셔서 수입을 하시면서 항상 대박이 나고 항상 성공을 하고 항상 돈방석에 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손해는 우리가 이제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입을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또는 수입을 하면서 해나가면서 아주 큰 손해는 보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면서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